안녕하세요. 사랑댕이 농장입니다. 저희 농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중 무가온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 5종류의 남부종 블루베리 품종을 위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나무가 수지블루이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나무는 메가블루입니다. 이 두 품종은 깨비 농장에서 분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재배법을 숙지하고자 이번에 본사에서 시행하는 전지정정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월에 하면 그냥 동해만 가요. 네, 12월. 그래서 이때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월에는 아랫부분만 해야 됩니다. 아랫부분만. 지금 이제 이거 전정이 돼 있는데 아랫부분에 가지라든지 이렇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만 하고 1차 전정이라고 합니다. 2차 전정 언제 됩니까? 1월 중순 이후에. 근데 1월 중순 이후에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분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가 심한 해에는 우리가 동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 그러다 보니까 1월 중순에 동해 정도를 보고 동해까지 먼저잖아요. 위쪽 부분에. 왜 그러냐면 동해는 이 위쪽까지에 그 수분이 많은 거예요. 수분이 많은데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수분이 많게 되면 위쪽에 있는 결과지에 꽃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꽃눈이 상하면 꽃이 피지 않고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걸리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의 위험을 해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1월 중순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왜 동해가 없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1월 초부터 시작하고 1월 중순 사이에 비가 왔어요. 이거 전 천우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천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루 동안 이틀만 내리면 전국적으로 동해가 없어요. 동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동해 그 비가 내리는 게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동해가 있다면 동해 가지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네. 만약 이걸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다 전정을 해주신 분은 적당한 꽃눈을 남겨놓고 전정을 마무리했어라고 해서 하는데 50%의 동해 걸렸어. 그럼 수확량이 50% 주는 겁니다. 네. 50%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 빗도로 보고 동해 가지로 전정을 한다. 그 다음에 2차 전정은 뭐냐면 꽃눈 전정이나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붉은 가지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 다 전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됩니까? 나간다면 2월달입니다. 마지막 전정은 2월달에 해야 됩니다. 왜 2월달에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때는 물이 오르기 적당한 시점에 냉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동해와 냉해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2월경에 뭐냐면 우리 블루베리 다 죽어버렸어요. 어디 죽어버렸어요? 동해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냉해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냉해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있다면 햇볕이 비추고 물이 오는 시점에 물이 올랐는데 영하 5, 6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이 오르는 부분의 세포가 괴사돼요. 썩어버려요. 그러면 가지가 썩었으니 가지 위에 붙어있는 이 결과지 그리고 이 결과지에 있는 꽃눈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상해도 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수확이 없어요. 그럼 또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물이 오르는 시점 위험한 그 시점을 넘어선 다음에 마지막 꽃눈 전정을 해요. 꽃눈 전정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전정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성장된 이 블루베리에 가지를 고르게 분포 시켜서 성장이나 이것들을 제대로 하고 그 가지 끝에 골고루 꽃눈을 분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양분이 고르게 배분되고 그 배분된 고르게 배분된
꽃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고르고 크게 좋게 열리고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건데 이러한 위험한 시점, 동해와 냉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전정은 단풍이 든 다음에 물이 차단된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네. 자, 하우스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하우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동해와 냉해를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단풍이 주는 시점이면 언제든지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하우스의 범위는 여름 전쟁.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어떻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라고 한다면 겨울, 그냥 끝. 여름에는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여름에 전정을 했을 때는 얻는 이득보다 힘이 훨씬 큽니다. 동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물며 중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전정을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의 남부 지역 정도에서 일부의 여름 전정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인 노지에서 여름 전정 하면 안 되거든요. 단 하우스 내에서는 여름 전정이 좀 필수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문제라거든요. 하우스 내에서는. 이게 만약 하우스에 있었으면 지금 노지에 지금 이게 3년 지금 성립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 하우스에 있었으면 훨씬 못 자랐을 겁니다. 키는 크고 꽃눈은 부실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우스 내에서는 절단전정이라는 걸 합니다. 절단전정은 뭐냐면 크게 속금전정과 절단전정이 있거든요. 속금전정은 이 안에 가지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속가내는 거죠. 절단전정은 뭐냐? 이걸 그냥 싹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단하는 거죠. 이렇게 싹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에서 하우스에서는 많은 결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이제 여름에도 전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것도 절단전정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절단전정이 아닌 이 소금전정까지 이런 전정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주도에서 한참 유행했습니다. 한 4년, 5년 전쯤에. 근데 그분들이 소금전정을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소금전정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전정을 한 다음에 한 나무당 4kg 따서 3kg 따서 이랬거든요. 그 소문이 퍼져서 제주도에서 어마어마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지 서너 개만 남겨놓고 여름전정을 했습니다. 여름전정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신 농장은 제가 엄청 잘합니다. 거기가 한 6,000평 정도 된 농장인데 2,000평은 이미 괴사돼서 죽고 나머지 4,000평 농장에서 주당 1.5kg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정을 해서. 근데 그분 플러스 알파 그 주변 분들이 소문이 그렇게 나요. 소문.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참 뭐냐면 평균 1.5kg 못 땄어요. 소금전쟁이. 그래서 여름 전정은 어떻게 되냐? 절단전정을 해야 돼요. 절단전정을. 그럼 이렇게 생겨요. 방금 이게 이렇게 잘랐던 것들이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많은 결과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고도 줄어들고 이러한 문자라도 관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으로 하우스는 언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이건 이 수지블루입니다. 수지블루고 제주도에 있는 비가림 하우스에 있는 곳인데 이 사장님이 이 성목이거든요. 이 성목인데 몇 킬로 땄냐면 매년 6킬로 땄어요. 지금은 이제 9년생 정도, 8년생, 9년생 된 건데 매년 6킬로 땄어요. 그럼 어떻게 심었습니까? 정말 대충 심었습니다. 뭐냐면 이 바닥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분을 심었냐? 시멘트를 깨고 특이하게 심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심었죠. 그죠? 시멘트 얇게 깔아져 있었는데 시멘트를 깨고 대충 심었어요. 그냥 대충 심었는데 너무 잘 자랐어요. 제가 보는 너무 잘 자랐던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렇게 6kg씩을 3년 정도를 따고 4년째 사장님이 뭘 했냐면 전정을 했습니다. 전정을 이렇게. 기존에는 절단 전정을 했어요. 근데 절단 전정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소금 전정 비슷하게 이쪽 부분만 이렇게 자르는 전정을 했어요. 나머지 것들이 겨울 전정을 하는 것을 전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몇 킬로 땄을까요? 2.5kg요? 네. 2kg로 땄어요. 네, 2kg로 땄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실질적인 여름이 지난 다음에는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를 못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끝 부분들을 자르고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길게 도장을 했어요. 아래를 잘라서 절단 전정을 하고 붉은 가지 나온다면 붉은 가지면 2차 성장을 3차 성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끝부분만 자르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길게 도장을 하는 거예요. 길게. 보통 저희가 원하는 건 가지 하나를 딱 자르면 거기서 2개, 3개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블루베리 재밌게도 하나를 딱 자르지 않습니까? 하나가 나옵니다. 위쪽을 자르면. 보통 그렇습니다. 분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건 역시 분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나머지 다 촉구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비료를 안 줬어요. 비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게 여름 전정을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전정 방법, 절단 전정이라는 거, 시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시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른 것들을 1차 성장하고 2차 성장하고 3차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뒤쪽에 보셨던 이런 성장을 이루는 거 비료 주지 않고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